자, 보게 되시고요. 반갑습니다. 꽃무늬에 좀 그런가? 이 정도는 약과인지.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오늘 많이 빠졌는데 또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11월 달에 여러분들 긴장되고 막 배우겠다는 어떤 또 시험에 합격했다는 각오가 눈빛이 막 보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나와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양도세 어렵기도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이제 들어갈 때 되면 꼭 사람들이 빠지셔가지고 12월 말에 분위기가 이제 화장 분위기로 가다가 1월 달 되면 또 새롭게 또 우르르 나오셨다가 그랬다가 이제 또 2월 달 되면 또 흩어지고 또 흐트러지고 그렇다 3월이 되면 다시 또 이제 막 열기가 또 막 불타다가 4월 달에 또 흐트러지고 막 이런 게 매년 보면 어디나 반복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교재 68페이지 봅니다. 68페이지. 종합부동산세인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지요.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또 등록할 때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요,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취득세처럼 취득세는 취득일로 몇일이요?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자, 등록면허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넘으면 안 되고, 취득세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이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1월 달에 이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배우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또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신고할 자가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그렇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이런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그러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일반적인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다만 취득세와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가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우치와 친구들 얘기해 드렸죠? 도사들이나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가지고 등기등록을 도술 써가지고 하고 그러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근데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과세 표준 등등을 다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예, 예, 사실주의 과세하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대상 어떤 걸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토지, 모든 토지라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대답을 해야지.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재산세 근데 모든 토지인데 여기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래서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대상인데 여기에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로 교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모두 재산세 대상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항상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하고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이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 다음에 재산세, 뭐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다 이거만 하시면 되고요. 재산세, 이 토지를 모든 토지인데 똑같이 뭐 면적 똑같다고 과세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눴습니다. 토지용을 구분했는데 먼저요.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같은 것들은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했습니까?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나 잡종지, 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짬뽕들은 전부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사치성 대상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요. 또 우리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실질과세는 지정되니까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그래서 과세기준율 현재 납기계실 아니고 과세기준율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권리 변동이 있는데 제가 어제 기본서 원고 작업하느라고 원래 짐작 서둘러 써야 되는데 11월 달에 내내 있잖아요. 시간 있을 때 원래 11월 달에 시간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의욕 상실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 상실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11월 달 내내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막 발등이 불 떨어져가지고 그 기본서 원고 작업하느라고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잠 안 자고 그랬더니 눈이 지금 충혈돼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대답을 크게 해야지 같이 대답이라도 여러분 크게 해야죠. 자 틀려도 좋으니까 재산세, 그래서 납세무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자 공부상 소유자고, 그 다음에 또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이게 실제는 공부상 그러니까 사실상은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되지 아니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굽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2순위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고 이런 거. 그래서 5월에 8회 이번 시험에 공동상속인 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 틀렸죠 여러분들?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 아닙니다. 공동 상속인 각자 아니고 주된 상속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그냥 안 속아 넘어가고 계속 좋습니다. 한 번밖에 안 속아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공유재산은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고 누구?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권자. 그 다음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계라고 이거 했나요?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적으로 권리변동